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그 효의 충합과 연관을 해서 육충괴와 육합괴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효끼리의 어떤 아까 충합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괴 자체가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괴하고 이 괴가 자체가 서로 충이 되고 단체로 충이 되고 단체로 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육충괴, 육합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육충괴를 살펴보면 상괴하고 합괴의 어떤 상대하는 효가 모두 충이 되는 거. 상대하는 대효라는 거는 이 초효는 이 상괴의 초효하고 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효하고 사효하고 서로 대효가 되고요. 또 이효하고 오효하고 삼효하고 상효하고 서로 짝이 되는 자기의 대효가 됩니다. 이 대효끼리의 지지, 붙은 지지를 보니까 뭐 이거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짝인데 관계를 보니까 좌우충이 됐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밑에 짝을 보니까 얘네끼리도 또 충이 됐고 여기도 충이 됐고 또 여기하고 여기 있는 애도 보니까 또 충이 됐고 그러니까 대효끼리가 전부 충으로 연결이 되면 이것을 육충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짝하는 효가 모두 육충이 되는 경우를 육충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괴 전체가 전체적으로 괴끼리 충이 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64개 중에서 한 10개의 괴가 이제 기본적으로 육충괴로 형성이 되는데요. 육충괴가 되면 일단 좀 어지럽다, 어긋난다, 좀 막힘이 뭐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겠다라는 그런 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거에서는 뭐가 좀 이루어질 듯 하는데 결과적으로 괴끼리 충이 돼 버리니까 일이 성사가 안 되고 깨진다, 결말이 없다,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기가 쉽고요. 그런 분위기를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괴가 육충괴가 되면 이거를 이제 전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점칠 때 이미 충괴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기 전에 이미 뭔가 그게 깨진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후충이라 그러면 이제 본괴 말고 여기 옆에 이제 변효가 나오잖아요. 변효를 썼는데 변효끼리 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육충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후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는 이제 충괴가 아니어서 뭐가 성사되는 듯 하지만 변해서 결국은 충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좀 어긋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괴나 변괴나 다 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후의 일이 모두 다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고 본괴는 육합괴여서 좋았었는데 여기 가서 다시 변괴가 충괴가 되면 처음에는 화합이 되는 것 같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종래 결국에는 어긋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괴가 변해서 육충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천 수업괴가 사요가 동함으로 해서 뇌청대장괴로 변했는데 원래 수천 수괴는 이렇게 짝효의 관계를 보니까 충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 하나 변해서 이제 이 괴가 변하고 밑에는 그대로 갔고 그래서 다시 납갑을 붙여서 놓고 보니까 보고 나서 이제 요렇게 짝효를 봐야 되죠. 짝효를 보고 나니까 좌우충되고 인신충되고 진실충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육충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본괴는 괜찮았는데 변괴가 육충괴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뒤에 일이 좀 어긋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주로 이제 뭐가 좀 될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결국은 안 되겠다. 이미 또 안 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뭔가 깨져야 좋은 일, 질병이랄지 뭐 어떤 뭐 송사랄지 어떤 재앙이 이제 좀 끝나기를 바라는, 끝나야 깨져야 일이 좋아지는 그런 일에는 육춘괴가 딱 보이면 해결되겠다라고 좋은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육춘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좀 그 상황이 그동안 해왔던 상황이 충되면서 딱 종료, 끝이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끌어오던 송사가 해결이 된다. 뭐 오래 끌어오던 뭐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보통은 낫는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제 질병 중에서도 굉장히 좀 오래 알아온, 뭐 나이 드신 분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다거나 그런 분의 질병점을 물어봤는데 육춘괴가 나오면 그 상황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쾌차한다기보다는 이제 돌아가신다,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발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하면 딱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면 육춘괴가 보이면 낫는다, 해결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육춘괴로 해서 질병이 낫는다라고 해석하는 상황에서 보면 보통 수술해서 나을 경우가 그런 식으로 괴가 육춘괴로 많이 떠요. 그래서 그야말로 충해서 수술해서 처치해서 딱 떼어내서 그 질병이 해결될 경우는 그런 식으로 뜨고요. 그래서 질병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랫동안 무거운 질병이냐, 그 환자가 뭐 되게 오랫동안 알아왔고 나이도 있고 뭐 그런 분이냐, 뭐 아니면 젊은 사람이고 이제 금방 병이 나서 곧 해결될 뭐 그런 병이냐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합괴는 육춘괴와 마찬가지로 합의되는 그 괴들끼리 효끼리 합의되는 거가 모여서 어떤 괴, 그래서 괴 전체가 합을 이루면 육합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하는 대효 모두가 육합이 되면, 아까 이렇게 짝효끼리 찾아봐서, 짝효끼리 찾아봐서 이렇게 짝이 되는데 이 자리를 보니까 자축합이 되고, 또 이렇게 짝이 됐는데 이 자리를 보니까 인해합이 되고, 이렇게도 뭐가 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육합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일단 합괴는 기란상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고요. 뭔가 화합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묶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묶여서 잘 안 풀린다, 묶여가지고 뭐가 풀려 나가야 되는데 묶여버린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합괴가 변해서 육춘괴가 되면 처음에는 잘 화합하다가 나중에 깨지는 거고요. 육춘괴가 육합이 되면 처음에는 안 되다가 뒤에 가서 화합해서 잘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육합괴가 또 다시 육합괴로 변하면 일이 성사되면서 또 그 결속이 오래 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일을 물어보는 기란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묶이면 흉한 일인데 육합괴가 또 육합괴가 되면 일이 안 풀리고 오래 간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육합괴로 변한 점례. 근데 육합괴는 신기하게 이게 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결혼이나 애정을 물어볼 때 육합괴가 많이 떠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일단 육합괴로 출발하면 좀 잘 되겠구나라고 가늠하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육합괴가 좀 잘 안 나오는데
결혼이나 뭐 애정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신기하게 육합계로 잘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결혼의 성사를 물어본 질문에서 자, 이게 지금 초요하고 짝이 되는 얘하고 이렇게 관계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묘유 충되고 충미 충되고 사회 충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꾀가 먼저 육충꾀로 떴죠.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육충꾀가 떴으면 이미 지금 물어본 요 시점 이전에 뭔가 한번 깨졌었단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혼에 관련해서 지금 한번 깨졌던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번 뭔가 좀 결혼하려다가 무산됐거나 깨졌었던 일이 있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요가 동해서 동요를 쓰고 다시 납갑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 형성되는 것이 변꾀가 되죠. 예, 변꾀가 되니까 지금 이쪽에 지금 이 동요가 변해서 저게 지금 칠간 산꾀가 돼요. 이렇게 칠간 산꾀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화라고 써놨는데 혹시나 좀 또 혼동되실까 봐서 우리 그 앞에 시간에서 그 괴 이름 할 때 그 중활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얘기예요. 이휘화나 중활이 중전건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지금 주역에서 보통 통용하는 그런 용어고요. 이휘화 뭐 이런 식으로 위자 넣어가지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말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육효 요런 그 상수역 쪽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원래 주역에서 쓰는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그때 우리 처음에 괴 이름 할 때는 일부러 뭐 중천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뭐 혹시라도 좀 이 학계가 또 뭔가 처음 들어보는데 하실까 봐서 예, 우리 그냥 그 처음에 했던 예, 중천건괴는 건이 천괴고요. 또 우리 그 택괴 중택태 했었죠. 그거는 태위택. 그러니까 위자를 가운데다가 넣어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중활이 했던 거 이위화 하는 거고요. 또 중례진 했죠. 이거는 진위례. 지금 이거만 바꾸고 위자 중간에 넣고요. 그러니까 뭐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또 중풍손괴는 손이풍 이렇게도 읽어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중례진이랬다, 어쩔 때는 진이래라고 했다가 뭐 좀 그렇게 하는데 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수감 했던 거는 감위수괴, 또 중산간 그랬죠. 그거는 간위산 그러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지곤 했던 거 곤위쥐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위화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처음에 화궁에서 밑에가 그 칠간산괴로 바뀌면서 화산역괴로 바뀌었고, 그래서 칠간산괴로 바뀌어서 여기다가 다시 납갑을 붙이고, 여기는 지금 그 생략을 하는 거죠. 안 쓴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진호신 술자인 했던 거, 간 진호신 술자인은 안 붙이고 여기는 똑같이 유미사가 연결이 되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하고 여기 요 자리 진유 합이 되고, 또 오하고 미하고 합이 되고, 신하고 사하고 합이 되고, 그래서 육합계로 변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는 지금 눈에 보이게 변한 거는 요 효 하나 변했지만 실제로 효 하나 변함으로 해서 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궤의 그 납값을 보니까 서로 육합을 이루더라 해서 육합궤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뭔가 좀 깨진 일이 있었는데 변해서 뒤에 가서 합을 이루겠구나라고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결혼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처음에는 뭔가 조금 뭐 깨졌었던 일이 있었겠다. 한번 뭐가 어긋났었겠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변해서 앞으로는 합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겠다. 결혼이 성사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이거는 굉장히 쉽게 그냥 힌트 주는 대로 진월에 그래서 실제로 진월에 결혼을 한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육합계, 육춘계 볼 때는 본계는 다 써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는데 육춘계는 일단 이 효 하나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게 안 보여서 얼른 유추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얼른 이제 이 변한 효하고 바로 위에 그 대효하고 이렇게 맞춰봐요. 보이는 거. 그래서 진유 합이 되면 혹시 하고 나머지도 다 따져보면 육합계로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육춘계와 육합계를 관계를 보면 어떤 상세하게 따져보는 그 점사 해석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답을 얻기가 쉽죠.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예로 자식이 싸운 일로 해서 뒤에 해로움이 없는지를 물어본 이제 아버지가 물어본 점사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이 밖에서 싸우고 온 것 때문에 그 혹시나 뭐 뒤탈이나 없는지 그 뭐 혹시나 뭐 또 경찰서 출입이나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뭐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물어본 점사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용신은 자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한 그 아버지의 자리는 새의 자리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괴를 뽑아 보니까 자, 자하고 오하고 좌우 충되고 인신 충되고 진술 충되고서 충괴가 됐어요. 육충괴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뭔가 충돌이 있었다, 뭐 깨졌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싸운 일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괴죠. 그래서 뭐가 지금 어긋나고 힘들고 깨져 있고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효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괴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괴를 보니까 자축 합이 되고 지금 이제 보이는 것만 우선 한번 딱 대효를 찾아보면요. 합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합이 되는지 찾아보면 그래서 나머지도 다 합이 되는구나. 그러면 육합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기는 생략하고 안 쓰지만 밑에 효는 그대로 자인진 쓰고요. 그리고 위에 납값은 축해유 붙일 건데 지금 안 쓴 거죠. 여기는 그대로 자인진이고 그러면 지금 드러난 자축 합이고 인해 합이고 진유 합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변효 나왔을 때 밑에 그 대효하고 딱 맞춰보면 육합계가 되겠구나 하고 얼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계에서 합계로 변했기 때문에 뭔가 충돌하는 거, 깨져 있는 거, 어긋나는 것이 다시 화합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싸운 그 지금의 충돌이 화합이 되고 무마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상세한 이런 각각의 이제 효들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 세요에 부가 붙는 거는 아버지가 물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그 물어본 사람, 당사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죠. 아버지 부모로서의 그 걱정하는 마음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찾는 그 무탈할지를 물어보는 주인공 용신효는 여기에 있고요. 이 용신효가 정효로 조용히 있고 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큰 탈이 없기 때문에 뒤탈이 없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화급금하고 있는 거는 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 약간 못마땅한 거, 뭐 그런 마음,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변효는 지금 형효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 형이라는 거는 좀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근심하고 갈등하고 불화할까, 갈등이 더 조장이 될까 불화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아버지의 마음이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신효가 가만히 있어서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동효가 와서 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손효가 어떤 동요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손효가 극을 받아서 좀 극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만 별탈이 없으면 별일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화극금 하는 이 상황이 심각하냐, 얼마나 강도가 세냐라는 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손을 극하는 이 오화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려면 월과 일을 대비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월과 일에 생조를 받는다면 힘이 센 오화고, 그러면 그야말로 화극금이 아주 심각해지겠고요. 이 금이 못 견디겠죠. 근데 이게 이 화가 아주 미약한 화고 약한 화면 화극금을 한다 해도 금이 무탈하겠고요. 그래서 이 오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니까 해월이고 자월이고요. 해월의 오화는 힘이 없어서 쇠한데 거기다 일진해서 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파, 그래서 못 쓰는 거가 되는 거죠. 동요 움직인다 해도 작용력이 거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무력한 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극금 하더라도 금은 별 영향이 없고 무탈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봐서 세부적인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육춘계가 육합계로 변했다는 것만 보고도 잘 화합이 잘 무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무탈할지를, 정말 이 손이 무탈할지를 상황에서 보니까 화극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저 화가 너무 무력한 화구나,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걱정 정도지 그게 그렇게 크게 손에 이 손효를 어떻게 할 정도는 아니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탈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